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보죠. 일단 경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기사에 따른 그런 거거든요. 말리지 않고 전화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통화 내역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렸는데 안 말려지니까 당장 와서 좀 말려달라고 하는 그 통화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오보인 거죠. 명백한 오보고. 일단 이 취재에서 독자 제보 CCTV라고 하는 것의 화면의 각도를 확인해 본 결과 조선일보가 제시한 CCTV. 조선일보가 제시한 CCTV가 이제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거기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라고 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를 조선일보 독자인 CCTV 관리자가 넘겨줬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이거는 취재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왜 검찰청 CCTV 내용이 조선일보 흘러가게 됐는지 과정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참석을 했군요. 네,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요.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을 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어머니를 또 소개를 하면서요.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언론들의 평가는 5월의 정신을 강조해서 국정 키워드인 자유민주주의와 좀 연결을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국면 전환용이다.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내 비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빨아들이기 위한 꼼수로 개헌 카드를 쓰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예. 윤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헌법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나중에 헌법 개정 절차가 있으면 5.18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헌이라고 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 개헌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또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온 민주당 입장 전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를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한 대국민 공약이라면서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광주가 국민이 맡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의 삶을 파괴한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다. 이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이후에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서 또 위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5.18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분이시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좀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자, 오늘 의원님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다 현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전원 참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의 공기를 정말 마음껏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예. 이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당 전원이 이렇게 또 당직자들까지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함께 참배를 했고 감사와 존경을 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김재현 최고위원의 그 발언 때문에 사실 그 광주 유가족 분들하고 광주 시민들도 이렇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렇게 곱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그분들 어떻게 맞아주시던가요?
뭐 특별한 거부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고요. 예. 김재원 최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숭고한 희생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함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좀 구분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도 오늘 이제 2년 연속 현장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헌화를 하기 전에 비도 맞으면서 그 5월 어머니 분들을 기다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옆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예. 어머니들하고 함께 입장을 하셨고 또 비가 오는데 다 이렇게 우의를 입으셨지만 대통령께서는 다 맞으셨습니다. 예. 그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그 추모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오늘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에서 함께 거론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또 5월 단체에서는 그런 아쉬움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헌법 개정할 시에 하겠다라고 당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의심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5.18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법 리스크도 크고 지금 김남국 사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득이나 국면 전환 카드로 이런 거를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5.18의 이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접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최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런 훼손됐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의 이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제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국정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더라도 다 이 범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해버리시면 사실 국회 역할이라는 게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고 민생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야 여야가 얼마든지 협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진정성이 있고 그러면 저희 원내대표나 당대표 또 대통령실에서도 결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박찬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헌 논의 지금부터 해서 내년 총선 전에 마무리 짓고 총선 때 같이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차피 여야 공통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만 딱 그 논의를 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 그냥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대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에 대한 것들은 여야가 상당히 인식을 좀 많이 같이 하는 지점들이 있지요.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개헌. 대한민국의 협치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5.18에 대한 헌법 전문에 이렇게 수록하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포인트를 안 받은 게 이제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전문에 넣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안 한다거나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이 없어지거나 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그래도 함께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걸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부분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경성헌법에서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고 이게 또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 헌법 개정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제가 초선 때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5.18 이 부분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국민적 여론이 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왜 급한 것도 있는데 이것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이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전국 운영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여야가 협의를 아마 할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를 좀 더 보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제도 이제 한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데 구체적인 실찰단 활동 계획에 합의를 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을 갖는 국민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확하게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예. 뭐냐면 지금 이제 시찰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국제기구인 IAEA와 또 11개 국가의 전문가들 파견해가지고 검증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검증하는 거를 더 시찰을 하면서 더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일 정부가 IAEA 회원국 중에선 저희한테 시찰단을 받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게 되면 여러 항목들을 골고루 많이 좀 묻고 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실무자 간에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일정하고 다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게 뭐 갔다가 와서 별 말이 없으면 바로 한국도 우리 뭐 오염수 방류 다 묵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어서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보여주지 않거나 실험을 못하게 하면 안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여주지 않을 곳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다 오픈된 거예요. 시찰단 처음 방문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오염수가 130만 톤 정도가 나왔잖아요. 또 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수 중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 가지고 다핵종이 걸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처리된 게 한 3분의 1 정도가 있고 아직 오염수 상태로 있는 것이 3분의 2 정도가 있죠. 약 한 90만 톤 정도가 있지요. 예. 이 프로세스 전체를 지금 11개 국가에서 같이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온 처리된 물을 4개국에 보냅니다.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그러면 그 나라에서 또 분석을 해가지고 IAEA로 보내고 그게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러한 종합적인 이 시스템 전체를 대한민국 시찰단이 각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보면서 묻고 검증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슨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일본에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예.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제일 1번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는데 우리가 뭘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미 이런 결정을 해서 검증단으로 일원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우리가 시찰하러 가서 묻고 따지게 될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찰단들이 가셔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찰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국익과 관련돼 있는데 예.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말 생태계 극심한 파괴가 온다고 그러면 예.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국가적으로. 근데 당연히 TV조선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야지요. 예. 네, TV조선이 보도한 내용 보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의 14,000배가 나왔다.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70%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은 좀 불안한 입장인데 보수 언론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계속 남거든요.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했거든요. 아하, 예.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이 기기를 통해서 다핵종을 걸러내고요. 예.
화약종을 걸러내고 이게 기준치 안에 들어오질 못하거나 그러면 다시 역으로 보내가지고 재처리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합격된 물만 분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찰단이 가서 다 검증을 하겠지요. 근데 예.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또 기준치로 봤었을 때에 이 부분은 이런 과정은 다 과학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우리가 문명국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지를 않지 지금 이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찰단이 가서 다 점검을 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김홍석 박사가 파견돼 있어가지고 예. 함께 이 부분들을 검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시찰을 가서 또 한 번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우리가 막을 길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서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그 위험을 평가한다라든지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뭐랄까 검사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용어를 갖다가 알아서 막 고쳐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1리터 마실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오염수 1리터 가량을 자기가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 모셔다가 얘기를 듣는다라든지 이게 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 평가하고 그다음 관리하고 위험 소통의 문제인데 이 소통의 문제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증 과정은 우리 지금 박사가 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IAEA의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기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절대로 이거를 아마 그 방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양심을 다 갖고 있고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그 앨리슨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내일 또 앨리슨 교수가 제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시죠. 저희 당에 와가지고 예. 이 부분도 아마 국민들 또 언론들이 묻고 싶은 걸 다 묻게 하게 할 텐데 예. 1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과학 세계적인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잖아요. 40년 동안 이 핵물질 방사능 연구하신 분인데 예. 이 과학적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면 너부터 마셔라. 그리고 일본의 예. 수영장에 쓰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옛날 사드 괴담이나 또 광우병 괴담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속에 있는 여러 이 장 세균들에 의해서 부패되고 예. 썩으면서 이게 안 좋지만 이 물을 정화하면 중금속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깨끗한 물인데 예. 하수 처리해서 그 물을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이 버리는 물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겁니다. 예. 공장 폐수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처리해서 과학적으로 문제 없는 물인데 이것을 그러면 당신이 마셔라. 그리고 수영장에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수 처리나 공업용 폐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물은 이 먹는 물과 버리는 물에 대한 인식에 조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로 내보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오염을 시켜가지고 정서로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올 게 이제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입 지금 뭐 G7에다가 후쿠시마산 뭐 대접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어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8개 현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붙어있는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이 금지를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부터 그때부터 막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나머지에서 수입하는 것도 다 저희가 지금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예. 또 우리 바다도 채수도 하고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산 그런 물고기들 수산물 수입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자, 5.18 얘기하다가 또 오염수 얘기까지 길게 좀 짚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념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참여 또 민주당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진작가님 좀 논평 주실까요? 대통령의 기념사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말 자체는 뭐 크게 다 틀리지 않은 말인데 예. 이제 이게 누구냐? 근데 북한이 아니냐? 두 번째 중국이 아니냐? 세 번째 러시아가 아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약간 뒷맛이 개운치 못한 맛을 좀 남기거든요. 예. 굳이 꼭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움은 좀 남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헌법 개헌하면 반드시 헌법 개헌 개정 중단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넣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그 정도가 들어왔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예. 김 소장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도전을 받는다라고 글쎄요, 제가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민주주의 체제가 꽤나 잘 확립돼서 여야 간의 정권도 핑퐁이 잘 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위기다. 물론 이제 사회학자들이 예를 들면 언론의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안팎의 도전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북한과 또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민주당 이것들이 정말 큰 위기고 게다가 이러한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언론 시장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게 다 한데 모여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대통령의 고뇌 찬 말씀들이 들려서 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괜찮거든요 지금. 약간 이념적인 색채가 좀 들어갔어요. 예. 민주주의 위기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여기가 싶고요. 자, 건설노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희동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이제 분신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서울시와 마찰이 있네요. 그러니까 1박 2일 도심 집회를 민주노총이 했었는데요. 서울시가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서 예.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각각 이제 변상금 9,300만 원하고 260만 원을 부과했고요. 세종대로 사용까지 더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잔디를 훼손해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고발 사유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 양희동 씨의 분신 순간을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양 씨 주변에 있던 노조 간부들이 분신을 말리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은요. 이 양희동 씨가 분신할 당시 옆에 있었던 노조 간부가 주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서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제 이런 글을 써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글을 써서요. 예. 상당히 좀 논란을 좀 빚고 있는데요. 음.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 양 씨가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주위에 신호를 뿌려둔 뒤에 동료가 왔을 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 그리고 괜히 다가갔다가 자극받은 양 씨가 라이터를 먼저 당길 수도 있고
만약 들어가서 말렸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 YTN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YTN 기자들이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을 봐도 그렇고 또 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는 양 씨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렸다라는 게 YTN 기자들의 진술입니다. 경찰과 YTN 기자들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알렸다. 그래서 또 경찰 관계자가 또 한겨레 기자에게 한 얘기는 예. 조선일보 기자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좀 논란을 빚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가 제시한 CCTV에는 음성과 같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건설 노조라든가 언론 노조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또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취재가 사실에 근거했다. 이런 반론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도 없고요.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문제의 그 기자가 저랑 그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글을 좀 올린 걸 봤더니 예. 취재를 전혀 안 하고 한 건 아니다. 경찰서랑 내가 몇 번 전화를 강릉 주고받았다. 경찰서와 강릉 통화했다. 경찰서랑. 그래서 그 통화 목록을 갖다 올리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보죠. 일단 경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기사에 따른 그런 거거든요. 말리지 않고 전화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통화 내역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렸는데 안 말려지니까 당장 와서 좀 말려달라라고 하는 그 통화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오보인 거죠. 명백한 오보고. 취재는 했지만 그렇죠. 약간은 부족한 취재였다. 네, 그다음에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 CCTV 보고 그냥 느낌이 확 달려들어서 보통 사람 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온몸에 신나 뿌린 사람한테 달려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 말렸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라고 그런 주관적 느낌 밑에는 뭐가 아니라 이념적 편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운동권들은 뭐랄까 누구의 죽음마저도 정치 투쟁화한다는 아주 강력한 이념적 편견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자가 그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팩트들을 갖다가 체크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만의 소설을 써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려고 했냐면 제2의 강기훈 사건. 강기훈 사건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대신 죽어라. 유서는 내가 써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예. 당시 분위기 속에서 공허한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이게 사실로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만들려고 했고 원희룡 장관이 참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 사태가 사실 본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지금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은 예. 내가 인간이라면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근데 앉아가지고 지금 그 옆에다가 그 부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따져봐야 된다라고 또 이념 공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 김성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소용없구나. 거의 뭐 구사대가 됐잖아요, 지금. 구사대가 됐다. 자, 김 소장님 말씀 주시죠. 일단 이 취재에서 독자 제보 CCTV라고 하는 것의 화면의 각도를 확인해 본 결과 조선일보가 제시한 CCTV. 예, 조선일보가 제시한 CCTV가 이제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거기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라고 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를 조선일보 독자인 CCTV 관리자가 넘겨줬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이거는 취재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왜 검찰청 CCTV 내용이 조선일보 흘러가게 됐는지 과정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뭐 앞에 말씀 다 뭐 진 작가님 주셨으니까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역시도 학생 운동을 했던 운동권입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제가 했던 행동 중에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반성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이 60이 돼서도 20살 때 했던 운동권의 흔적을 지우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나는 더 이상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취하는 정책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내 20살 때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를 떠밀면서 자살하라고 시켰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념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노조죠. 이런 집단들은 서로에게 죽으라고 부추기고 실제로 남을 자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 장관 이것도. 정치인 원희룡이라면 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아니 그 보좌관들도 있고 한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 2-3시간만 확인해보고 글을 올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더 이상 빨갱이가 아니다는 걸 입증하는데 이렇게 안쓰럽게 구는지 정말 자기 책임을 면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 자살이다라는 것이 그분의 자살이라는 게 자기로부터 비롯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기획된 것이다라고 몰고 가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노조가 자살 사건을 기획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직을 맡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그 노조 때리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런 칭찬들을 좀 받다 보니까 스스로 좀 업된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비판에 대한 또 원희룡 장관의 입장이 있다면 저희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